매주 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 트리플인베스트의 김우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 증시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그 패턴이라 보면은 이제 한 주간 항상 증시를 보면 이번 주도 그랬지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하락하고 예, 그렇죠. 나머지 국가가 올라오는 그 패턴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요 패턴이 바뀌면 우리 장도 이제 슬슬 맛이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건 지난주도 그렇고 마찬가지였고요. 거기다 지난주는 미국의 이제 나스닥 또 우리 한국의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는 게 또 큰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정산은 뭐 거의 없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좀 망신살이 뻗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00불 아래에서 놀고 있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좀 완화가 됐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걱정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결국은 빅테크주의 상승이 가장 특징적이 아니었나.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보면 우리가 경제 침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름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해서 빅테크 외에도 그럭저럭 괜찮은 장세가 지금 종목들의 수산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예상을 상회한 고용 지표가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 경제 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데 그 반면에 이제 반사적으로 그러면은 경기가 좋으니까 인플레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볼까라는 금리 인상 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립 정도로 희석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가장 컸던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가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긴 했는데 뭐 떠나자마자 훈련은 계속됐지만은 증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더라. 다만 이제 이런 신냉전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요건 좀 추이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미국의 빅테크주가 강세였듯이 우리나라 지난주에 주요한 기업 2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비교적 그래도 좀 평온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해서 정말 안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난주에 한 번씩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이끌었고, 특히 이제 이런 종목이 움직이면은 역시나 우리 종목 중에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면서 코스닥 시장에 약간 바람을 불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종목으로 보면 낙폭이 컸었던 금융이라든지 또 2차전지 게임 쪽이 폭락을 했었는데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또 헬스케어, 또 신재생에너지 등이 또 수남매가 도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바닥권에서 종목이 10% 20% 올라올 때 보면 외국인이 갑자기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종목이 갑자기 좋아서 들어오겠습니까? 아마 공매도 공격이 진행된 이후에 쇼커버링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점은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셨고요. 이번 주에도 좀 빅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8일 월요일에는 한중 외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 9일 화요일에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되고 한국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됩니다. 또 한국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시간 10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7월 CPI가 발표됩니다. 현재 예상치는 8.7%로 집계돼 있고, 또 중국의 7월 CPI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발표됩니다. 또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이 진행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이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시간 11일 목요일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MSCI 분기 리밸런싱이 발표되고 미국의 7월 P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상치는 11.3%로 집계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발표됩니다. 자, 이번 주에 빅 이벤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CPI와 PPI 지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인플레이션 이 피크론 정점론을 확인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CPI 발표가 되겠죠. 예, 그렇죠.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아마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매크로 악재가 글로벌 매크로 악재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상당 부분 반등이 좀 나왔고 이 부분은 계속 좀 확인을 하려는 심리가 강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 CPI가 메인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컨센서스가 지금 8.7%까지 내려와 있어요. 예. 지난달 6월이 우리가 9.1이지 않습니까? 꽤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국제 유가 추이를 그림을 잠깐 보시면 예. 뭐 안 봐도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네, 상당히 5월 떨어졌죠. 그렇죠. 5월에 이제 평균적인 유가와 그다음에 6월 피크 찍고 내려와서 7월 많이 떨어졌잖아요. 100불 아래로 떨어졌는데 예. 8월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CPI를 우리가 예상해 보면 정점을 찍었던 9월 국제 유가의 정점을 찍었던 6월과 비교한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졌으리라 지금. 그러니까 6월 피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마 8.7이든 8.8이든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아마 큰 감동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반대로 거꾸로 이게 예상과 다르게 높게 나와버리면 약간 돌발적인 충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보다는 역시 근원 CPI가 주목을 좀 받을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식품을 뺀 쪽이 중요한데 요건 지난달보다도 조금 올라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화끈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체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7월 뭐 CPI, PPI 또 미국의 PPI 지표도 나오겠지만은 요건 미국 CPI보다는 급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가장 큰 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당장 시작되는 그 한중 외무장관 회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분위기니까 지금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가 지금 골이 좀 깊어지고 있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새로운 추가적인 어떤 제재라든지 돌발적인 악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불안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한중 외무장관 회의가 있게 되겠는데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사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사드 그러면 또 덜컥 내렸는데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문서로 뭐 합의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좀 당당히 맞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는 전통적인 군사 정치 우방국이고 또 중국과는 가장 큰 교육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서 우리가 줄을 좀 잘 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슈로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제품 갤럭시 새로운 제품 언팩 행사가 이제 10일 날 있게 되어 있는데 이때 뭐 플립4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폴드 4가 공개가 되는데 예. 여기에 또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또 9일부터 해서 한국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한 이틀 정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8.15 광복절 앞두고 지금 누가 사면될 것인가 아마 이제 이재용 부의장에 대한 사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렇죠. 두 개 행사가 맞물려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60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재고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에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삼성전자의 자극제가 된다면 아마 지수를 조금 더 이끌 수 있는 삼성전자는 뭐 개별적인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시장 메인 종목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행사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증시 전망,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경기 침체 논란도 있고 뭐 금리 인상 리스크도 있고 좀 다양한 리스크들이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장을 조금 그 이제 하반기 우리가 완전히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크게 볼 필요도 있는데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예.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쇼크브링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쇼크브링 공매도 세력들도 역시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거 바닥 찍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환매수가 왕창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걸 감안하면 시장의 어떤 바닥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글로벌 증시의 메인 변수가 코로나라든지 러시아 전쟁, 또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이런 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는 사실 많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는 이건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뒤로 돌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거기다 경기 침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중립 정도 느낌이 들고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약간 중립의 느낌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모멘텀이 못 된다.
우리 지난 금요일 바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지분기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역성장이었지만은 고용이나 소비를 놓고 보면 이게 경기 침체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죠. 그리고 예, 그렇죠. 뭐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겠지만은 그게 금리 인상 우려를 또 키우기 때문에 이건 서로 섞여서 중립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꿀 수 있는 큰 모멘텀이라 그러면은 러시아 정도가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러시아가 변하지 않으면, 그쪽 전쟁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기사를 통해서 주말에 보시면 중요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관련해서. 남부 헤르손 지역에 지금 양국의 병력이 집결되고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하반기 증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9월에 지금 그 지방선거, 러시아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9월에 아마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남부 헤르손이나 다른 쪽에 주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에 주민투표를 해서 이 지역을 병합해버린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크림반도도 먹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헤르손 지역, 돈바스까지 이으면은 이 지역이 모두 육로로 러시아와 연결이 됩니다. 이 지역이 병합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만약에 우리 전쟁 그만하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휴전, 정전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물론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전쟁에 대한 어떤 결정권자가 아니거든요. 서방 국가가 무기만 만약에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쟁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그다음에 서방 국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 되면 까딱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러시아가 가스를 풀었다 지금 줄였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맞게 된다 그러면은 정치 상황 자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9월의 이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봐야 되겠다, 향후에. 그래서 러시아 침공 전쟁에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승이다 정도로 보시고, 9월 이벤트에 아직은 좀 시간이 있지만 9월 이벤트에 우리가 좀 집중을 나중에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핵심 변수는 이 러시아 전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사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자금은 좀 꾸준히 매입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그 낙폭과대주, 그리고 경기민감주, 이런 식의 대응 방법이 맞습니까? 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 대응 전략은 아무래도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유연하게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시장이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건 열어두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패턴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코스닥 쪽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상당 물량 중에 또 쇼커버링, 요건 단기 물량이거든요. 이 환매수 물량도 꽤 있다는 건 그걸 감안하면 대형 경기 민감 이런 낙폭 과대주들은 역시 아직은 좀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역시 이제 우리가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시장과 무관한 어떤 개별 실적 호전주가 되겠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시장도 구분해서 봐야 되겠지만은, 시장도 이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가 아니면 추세적 반등인가를 놓고 보면 아직은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보고 있듯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에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개별 종목 쪽으로 아마 지수보다는 그쪽을 놓고 보는 게 맞는데, 종목들도 구분해서 이게 쇼커버링에 의한 단기적 기술적 반등 종목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인지를 꼭 구분하셔서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지금은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첨언을 한 가지 한다 그러면은 종목들 많이 낙폭과대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2,600개 종목 중에서 한 번씩은 다 움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토끼, 들토끼, 산토끼 쫓다가 집토끼마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집중을 해서 자기가 집중해서 매매할 수 있는 쪽, 그쪽만 집중해서 수익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집토끼, 산토끼, 들토끼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해보자면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게 숏 커버링인지 아니면 이게 펀더멘탈 차원의 문제인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말 오랜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참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과연 이 반등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반가운 반등이었습니다. 예. 아마 글로벌 증시 중에서 우리 증시가 못난 증시였고 힘들었지만은 그 중에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힘들었어요. 예.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그렇게 반등이 나올 동안에 심지어는 뭐 우리 테슬라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바닥에서 40% 이상 정말 올라왔는데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카카오 네이버는 정말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올라왔습니다. 마침 이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는 거래소 종목이지만은 약간 코스닥스러운 종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반등이 함께 나왔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종목들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주, 고밸류주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건 대단히 지금 반가운 소식이고 그리고 또 무난한 실적이 나왔다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우리가 추세적인 반등으로 볼 것인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좀 심하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퍼밸류가 지금 얼마일까요? 한 30배 전후가 될 겁니다. 낮진 않아요. 근데 비교할 수 있는 제가 만약에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라면 예. 비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얼마일 것인가? 테슬라가 물론 지금 50배라서 굉장히 높은데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23배, 애플이 포워드 PR이 25배, 최고의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구글이 지금 18배입니다. 자, 이걸 감안하면 제가 글로벌 투자자라면 과연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아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온 건 반가운데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건 아직은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전해주셨네요. 오르긴 했지만 올라서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네. 기술적인 반등에 좀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바이오의 상승도 상당히 특징적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흐름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뭐 러시아 전쟁이 뭐 끝나기 전까지 큰 예.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지수보다는 종목 쪽으로 놓고 보는 게 맞는데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섹터가 뭐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움직이는 것, 방산이라든지 엔터, 헬스케어, 로봇, 뭐 자동차 뭐 이 정도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헬스케어가 여기 포함되는 것은 사실 지수에 연동되지 않고 내가 장사만 잘하면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사실 바이오만큼 확실한 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종목들도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긴축의 분위기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오주라고 해도 고민을 해야 될 게 먹고 살 돈이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놀고 있는 종목, 공매도 잔량이 많은 섹터가 어딘가를 보면 바이오주가 여전히 많습니다. 왜 바이오 종목에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을 많이 하고 있을까? 그건 안정적인 흐름을 이런 현금 흐름, 실적을 보이는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여전히 헬스케어 쪽에 공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우리가 아까 방산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헬스케어 모든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들 개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섹터이긴 한데 실적이 없는 종목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상 누각에 가깝거든요. 나중에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이 있는 종목 그리고 파이프라인 한 개에 목숨 거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패하면 나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종목이 한미약품 같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인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2015년에 큰 어떤 상승을 보이고 난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반전이 나오는데 하반기에 상당히 큰 모멘텀이 많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좀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반드시 개별 종목이더라도 실적을 꼭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병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힘내실 수 있라고 좀 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장이 사실은 지금 뭐 역대급 힘든 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예.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가 살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리도 얼마나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면 진짜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호랑이는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왜냐하면 장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테마주라든지 말도 안 되는 실적 펀더멘탈도 없는 그런 종목들 급등주 따라다니면은 나중에 연말에 여러분 계좌를 보시면 남아나는 게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펀더멘탈 아까 실적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같지만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연말까지 가져가면 반드시 복구되고 플러스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의 김우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